3월 20일 목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텍사스 헬스 플레이노 병원 입원 전문의 이보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행복 스케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네네. 방송 첫 출연이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린다고 하셨는데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텍사스 헬스의 플레이노 병원에서 입원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오하이오 헬스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레전트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면서 입원 전문의 지금 10년 차에 있습니다. 입원 전문의, 이게 좀 생소한데요. 어떤 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통 영어로 이제 hospitalist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미국에서도 생긴 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군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왜 영어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의사분들이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왕진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 환자가 예를 들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그 주치의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셔서도 치료를 하시고. 맞아요. 하셨어요. 이동하면서.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아예 아웃페이션만 하시는 프라이머리 주치의분이 따로 계시고, 이제 그분들이 병원에 못 오시니까 이제 의학이 점점 고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병원에서만 또 보는 케이스나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따로 트레이너를 이제 만들어서 가정의학과든 내과든 상관없이 하스피럴리스트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다고. 한국에서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입원요 초기 진찰부터 시작해서 수술 전후 관리, 퇴원 계획까지 전담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안전사고 같은 게 감소하기도 하고 네네. 환자도 보호자도 좀 더 안심하고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혹시 이렇게 입원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레지던트 때 저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보통 병원에 오면은 한 분이 제가 이제 입원 전문의가 결심을 하게 된 경우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심장이 멈춰서 집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앰뷸런스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심정지가 오셔서. 네네. 네. 그래서 오셔서 와서 이제 저희가 인투베이스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이제 꽂고 나서 ICU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심장 오픈 하트 서저리도 받으시고 또 알고 봤더니 다리에도 혈관이 막혀 있어서 다리 수술도 받으시고 큰 수술을 받으셨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 한 달 반 정도 계시고 집에서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웃페이션만 클리닉에 있을 때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제가 그렇게 거의 돌아가셔서 오셔가지고 걸어서 나가시는 그런 걸 보면서 건강하게.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게 제 평생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새로 준비 중이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입원 전문의로 있으면서 한국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병원비가 이제 비싸다는 그런 게 있고 부담이 있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잘 참으세요. 아파도 그냥 병원 안 가고 참자 이렇게. 그렇죠. 예. 약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병원 무서워하시는 분도 은근 많고요. 예,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외국 분들은 작은 일에도 이하를 되게 많이 와요. 그래요? 예, 근데 한국 분들은 보통 물어보면 죽을 만큼 아파야 이제 이하에 온다라는 그런 큰 병이어야.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는 케이스들이
거의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암이 다 퍼져서 오신 경우. 이미 손 쓸 수 그렇죠. 없게끔. 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는 경우. 다른 한 가지는 머리에 이제 뇌출혈로 오시는 경우.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렇죠. 이제 그런 두 경우가 있는데 그 인슈런스가 없으시는 분들도 제가 꽤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한국 분들한테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한국식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제가 혹시 미국에서라도 인슈런스가 없으신 분들도 인슈런스 있으셔도 상관이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번에 오피스를 이제 개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제 건강검진 왜 받으시러 그래서 한국까지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더 손쉽고 간편하고 이렇게 한 번에 쫙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고 싶다. 부담 없이 네네. 한국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네. 개원하게 되면은 또 다시 네. 한번 이렇게 행복스케치 방문해 주셔서 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까 전에 유튜브 댓글에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잖아요. 네네. 한창 따뜻하다가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추우면은 네. 감기 걸리기가 더 쉬운 건지 아, 네. 그리고 그러면은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다 감기에 걸리는 건지 또 한국 사람들은 유독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미국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건 왜 그럴 건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 되게 귀여운 질문이시긴 네. 하신데, 예, 근데 더운 지방에서도 감기균은 있고요. 아, 네. 네, 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감기라는 게 흔히들 이제 바이러스 그건데 날씨 기온차가 심해지거나 일교차가 좀 심하고 기온차가 심하면 기온차가 심해지거나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알러지 증상이나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되면서 감기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요즘 같은 요런 시기에 특히 진짜 감기에 조심해야죠.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요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네네.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저는 물론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심혈관이나 암에 대한 거는 많이 다루는데 제가 이제 이번 전문의로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노년기의 건강에 뭐가 중요한 그 요소가 있을까 생각을 네. 하다가 이제 낙상이라는 거를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노후 건강에서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네네. 좀 중요하게 우리가 쉽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낙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요게 넘어지는 것 자체도 위험하긴 하겠지만 네네. 또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더 큰 부상으로 그렇죠.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왜 어떤 운동은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처음에 한 달 동안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넘어지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시는 케이스들이 이유가 되게 비슷해요. 사실. 네, 보통 이제 아침에 몽롱하신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셨다가 화장실이 또 최악의 장소거든요. 낙상에. 넘어지기 딱 좋은 네, 장소. 일단 물기도 좀 있고요. 네. 또 샤워하시고 나서 이제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고 나오시다가 머리가 이제 어지러우시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변비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아플 땐 또 설사도 있고요. 그렇죠. 요 변비 같은 것도 낙상으로 그렇죠. 이어지나요? 그럼요. 그리고 왜냐하면 변비를 할 때 힘을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일렛에서 변기에서 일어나시면 이 힘을 꽉 주다가 변기에 이렇게 일어나시면 아무래도 밸런스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힘이 좀 풀릴 수도 그렇죠.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머리에 아무래도 혈류가 가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때 정말 많이 넘어지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화장실에서 특히 좀 낙상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또 화장실은 넘어지면 많이 다치세요. 왜냐면 그게 딱딱하잖아요. 카펫이 있는 화장실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또 뾰족한 게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뭐 세면대도 있고 그렇죠. 이런 데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넘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네. 또 화장실 말고 네. 좀 넘어지는 어떻게 환자분들이 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많은 게 집에 전선에 넘어져서 걸려서. 예,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제 하신다고 그쵸. 사다리를 쓰시고, 네, 그리고 또 지붕 청소하신다고. 왜냐면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으니까 나 이제 살아있어. 나 이제 할 수 있어. 나 이제도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다리를 타셨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경우는 커요. 왜냐면 부상이 척추나 뇌출혈이 많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절대 사다리 오르지 마시라고. 네. 웬만해서는 오르지 마시고 하지 그냥 마시고. 시켜라. 맞아요. 돈이 들어도 그거 시켜라. 왜냐하면 낙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불구가 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크게 이어질 수가 있군요. 특히 그럼요. 또 이제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또요 강아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많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산책 보통 하실 때 강아지가 흥분하거나 이럴 때 줄을 놓치셔서 발이 이렇게 엇갈리거나 접질러서.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오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저 아는 분은 요 강아지랑 놀아주다가 공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공을 탁 던졌는데 그 강아지의 끈을 밟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이제 공을 잡으러 이제 엄청 세게 튀어나간 거죠. 뛰어나가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줄 밟고 있던 게 확 해서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치셔서 몇 달 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좀 굉장히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낙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낙상을 좀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왜 넘어졌냐를 알면 저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자세를 급작스럽게 쓰는 자세를 하게 되면 이 혈관들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일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데 반사신경이 나이가 들면서 좀 천천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리를 바꾸실 때는 누워 있다가 좀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군요. 누워있다 그냥 바로 탁 일어서지 말고 잠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변기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실 경우에도 좀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장에 공간이 된다면 샤워 의자를 꼭 놓으셔라. 앉아서 좀 샤워를 하셔라. 그렇죠. 또 이게 비누 거품이 생기고 하면 바닥이 진짜 미끄러워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겨울에 특히 오일 제품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거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꼭 오일 제품을 쓰시면 그 후에 비누를 꼭 쓰셔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신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발에 투자를 하라는 말도 해요. 신발에 투자를 하라.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면 강아지 산책 나가거나 쓰레기통 밖에 나가거나 그쵸. 이러실 때 보통 집에서 쓰시는 슬리퍼 신고 나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슬리퍼가 또 아무래도 미끄럽고 발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꼭 나가실 때는 꼭 밖에서 쓰시는 신발을 쓰시고 그리고 요즘에 가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 발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신발 숄 같은 걸 해주시는 가게들도 많아요. 이렇게 맞춤으로 내 발에 딱 맞게끔. 네네네. 그래서 꼭 그거에 투자하시는 거를 하나라도 그걸 투자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집안을
잘 보시고 내 각 지나가는 길에 이런 전선이 있다. 그럼 꼭 그걸 없애시는 거를 주의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좀 자주 보이는 바닥에 네네. 건선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치워둬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제가 본 또 슬픈 케이스 중에 하나는 혼자 사시는 분이 넘어지셔서 그 분두라고 하죠. 힙. 골반이 넘어지면, 부러지면요, 이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러면 그렇죠. 정말 뭐 휴대폰도 멀리 맞아요. 진짜 큰일이네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누우셔가지고 소변, 대변을 다 누워서 보시고. 아이고. 그러다 그 다음날 이제 지인분이나 가족분이 찾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특히 힙은요, 프랙처는 이게 시간이 있어요. 윈도우 시간이. 그거를 늦게 고치면 그 평생 불구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얼마 안에는 그래도 병원에 48시간 안에는 오셔야 돼요. 48시간. 네. 네네. 근데 제가 본 그 케이스도 그분이 이틀 넘게 혼자 계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물도 못 먹고 대소변을 그렇게 보고 누워 계시놓으니까 심각한 탈진 상태도 계셔가지고 그러겠네요. 네, 오래 병원 계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넘어져서 뭐 뼈가 골절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또 잘못 넘어지면은 네네.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서 네. 진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또 주의해야 된다. 네.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특히 어르신들에게 요 낙상이 네네. 진짜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뼈가 네. 딱 넘어진다고 해서 네. 그렇게 쉽게 부러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낙상이 실제로 골절로 많이 이어지나요? 네, 그 말씀이 맞으세요. 그 뼈가 쉽게 부러지진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말하는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네. 뼈가 이제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네, 그 누구도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피해질 수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얼만큼 심하냐, 그거를 변화할 수 있는 거지. 누구도 골다공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정말 이런 이렇게 탁 부딪히는 이런 거에도 팔이 골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부딪혀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빨리 진단을 받고 골다공증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뭐 필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약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저는 60세에서 65세만 돼도 골다공증 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분들은 네. 골다공증이 있으신 경우가 많겠네요. 네, 맞아요. 그 넘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요, 50대 이상 여성의 3분의 1, 굉장한 넘버죠. 네. 네, 남성분들은 이제 5분의 1 정도가 벌써 50대부터.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이게 좀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면은 네네. 좀 많겠다라고 생각했는데 50대 이상의 여성의 3분의 1이면은 맞아요. 진짜 엄청 많은 엄청 거네요. 많아요. 네네. 특히 동양분들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동양분들이 좀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뼈가 가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또 음식도 저희는 워낙 평생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여자들은. 맞아요. 그래서 음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타민 D, 칼슘 부족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못하신 분들 때문에 네.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좀 뼈가 약해지고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그래서 그 낙상이 골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네네네.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텍사스 헬스 플레이노 병원 입원 전문의 이보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성시경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너는 나의 봄이다. 여러분은 3월 20일 목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텍사스 헬스 플레이노 병원 입원 전문의 이보나 원장님과 함께 노년기 건강의 핵심, 낙상 예방과 골다공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 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낙상이 또 골절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도대체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에는 네네. 노화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좀 많이 나타나는 질병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뼈의 노화는요,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보다 네. 엄청 이르게 시작이 네, 되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40대 이후부터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를 찾는 이유 중에 넘버 원은 백페인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척추의 노화가 30대부터 시작이 되면서, 왜 저희도 이렇게 잘못하면 허리가 아프다. 맞아요. 그런 말 달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도 맞습니다. 진짜 많고, 또 맞습니다. 그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죠. 또 뭐 뼈가 이렇게 휜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 골다공증은 흔한 병은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예방하지 않으면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골다공증의 정도가 심하게 올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의 심한 다이어트, 그거는 골다공증을 빨리 불러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네. 그러고 이제 여성은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희 여자들이 심장마비나 이제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도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여성 호르몬이 폐경기를 지나면서 현저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그 스테로이드가 자가 면역에도 여러모로 쓰이고 폐질환에도 오랫동안 쓰이거든요. 평소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미리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혹시 스테로이드 젤을 좀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좀 네. 빠르게 골다공증 그렇죠. 검사를 꼭 받아봐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흡연과 음주. 흡연과 음주는 사실 좋을 게 없죠. 몸 어디에도 안 좋겠지만 예. 그게 골다공증으로까지도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요 골다공증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히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약해져서 부러지지 않는 이상 내가 골다공증이다라고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크게 네. 난 골다공증이야까지는 못 느끼는 거고요. 그렇죠. 있어도.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덱사 스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검사를 이걸 하게 해주세요 하면 누구나 어떤 의사분들이든지 오더를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골다공증 검사예요, 그게? 네네. 네. 그게 이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이라고 해서 몸 전체 뼈의 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검사는 금식도 안 하셔도 되고, 검사하는 게 불편함도 없고.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네네네. 그럼 검사 전에 미리 환자가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따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예약하고 바로 가서 받으면은 결과는 좀 후에 나오나요? 아니면? 네, 한 하루 이틀이면 보통 나오고요. 네. 길게는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요 골다공증이 네네.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지 네. 궁금합니다. 요게 또, 그리고 좀 뼈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법 같은 것도 있으면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좋죠. 골다공증 예방 가능하고요. 예방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칼슘과 비타민 D 얘기 제가 참 많이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진짜 골다공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강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아까 약도
약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 중에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맞아요. 진짜 어른들이 예. 진짜 많이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 약을 먹을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네. 음식에서 내 영양소와 뭐 에너지 네. 같은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주의하실 점은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으시면 나는 약으로 안 하고 음식으로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거를 가장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약인데 그 약으로 일단 뼈를 좀 단단하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으로 관리를 그렇죠. 하고 유지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약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음식으로 이제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dairy라고 하죠. 그 우유, 치즈, 네. 요거트, 그 좋고. 근데 그 나이가 드시면 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가요? 특히 우유는 이제 속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분들도 많아서. 소화 불량이 좀 생긴 분들도 그렇죠. 많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은 두부나, 두부. 예, 녹색 채소, 그리고 연어, 고등어, 그리고 네. 혼자 이제 생선 굽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 참치캔, 아,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거로도 이제 드셔도 돼요. 어. 근데 물론 큰 생선들은 멀큐리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독성이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매일 드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하게. 그렇죠.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 계란도 좋고요. 계란. 아, 네. 계란값이 요즘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맞아요. 너무 힘들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그게 좋죠. 말린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 네. 오. 네,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뭐 나물 묻혀서 먹으면 그렇죠. 되나요? 아무렇게나 해도 어떻게 요리하든. 네, 너무 좋아요. 말린 표고버섯 많이 드셔도 좋고 네. 미국장 가시면 포르토벨로라고 이렇게 좀 크고 좀 그 고동색 빛깔 나는 그 버섯 종류? 양송이 버섯도. 아, 포르토벨로 버섯. 네네네. 네, 그리고 양송이 버섯. 네네. 그리고 비타민 D는 보통 이제 음식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 노출 조금이라도 이제 나가시길 원하고 그 뻔한 말이고 좀 맨날 다들 하는 얘기지만 운동을 자주 하시기를 특히 권해드려요. 100번 강조해도 네. 과하지 않죠. 맞아요. 조금씩 꾸준하게라도 항상 하라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처럼 좋은 약도 없어요. 네. 운동 특별히 좀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뼈 자체를 강하게 하는 운동은 없지만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뼈가 있으면 그 주변에 도와주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낙상을 했을 때나 우리가 과로한 이제 운동을 하거나 몸 자세를 급하게 바꿀 때 뼈에만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그 충격을 근육이랑 나눠주는 게 그게 확실히 그 골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하루 아침에 근육 운동을 하세요 이러면 그쵸. 부담이 오히려 더 몸 상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세부터 근력 운동을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3번 이상도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은 무거운 거를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거부터 시작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이런 물통 있죠. 네네. 그냥 집에 있는 물통. 그렇죠. 걸어 다니실 때 물통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 걷는 것 햇빛 받으시면서 꼭 뛰지 않고 그냥 걷기만 그럼요. 해도 좋나요? 그럼요. 네. 걷기만 해도 충분히 네. 그 어드밴티지가 있으시고 네. 그러고 또 그 어렵지 않은 것 중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여기 카페트에 누울 수는 없고 이렇게 누우신 자세에서 테레비를 보신다고 생각을 네. 하시고 이 두 팔을 이렇게 지지하시면서 이렇게 허리를 C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유튜브에
맥켄지라는 말을 쓰시면 네. 맥켄지 운동이 허리에 굉장히 좋고 제일 좋은 아, 운동이거든요. 유튜브에 맥켄지 운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 나오는군요. 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어 운동에는 가장 좋은 거는 그 플랭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 플랭크가 1분, 2분을 연속으로 하세요. 제가 그걸 바라지는 않아요. 5초라도 좋아요. 하는 동안에 척추를 지탱해주는 그 등의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과 그 배의 코어를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넘어질 때 밸런스를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좀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지게, 크게 다치지 않게끔 넘어지게끔 해주는 그런 운동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맥킨지와 플랭크는 집에서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투자를 매일매일 해주시면 나도 모르게 이 강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 척추 네. 근육이 강해지고 또 배 코어가 강해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운동법들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네네. 아까 전에 선생님 네네. 그 환자분 중에 네. 오랫동안 이렇게 딱 넘어지셨는데 엉덩이 뼈가 골절됐는데 방치되어서 좀 힘들었다. 네네네. 그런 분 계셨잖아요. 혹시 네.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좀 네. 어떤 방법 없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만나 뵙는 어른분들한테도 말씀하는데,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네. 메디컬 알러트 넥클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오더를 아마존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아무데나. 예, 그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요. 그거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고 계셔서 넘어지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911으로 전화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을 혹시 딴 데 두고 이렇게 이쪽에서 넘어졌다 했을 때, 아니면 그렇죠. 뭐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 때, 맞아요. 그 목걸이 버튼만 누르면은 911으로 바로 전화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구입해서 네. 그 목에 걸고 다니시기, 아니면 몸에 지니고 이렇게 다니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렇군요. 이게 네. 또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나한테는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미리미리 또 이렇게 준비 대안책을 마련해두면 좋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네. 방송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오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하고 가족분들이 사고 없이, 그리고 질병이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의사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911 부르셔서 응급실 오셔요. 그리고 꾸준하게 관리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 삶의 질이 좋은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